안녕하세요. 2020년 2월 29일 오늘의 축구 뉴스를 전해드리는 조던 HD입니다. 저는 매일 저녁 10시 카카오TV, 트위치, 유튜브에서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오늘 첫 번째로 들려드릴 뉴스는 성남의 김남일 감독은 팀에서 김영광 골키퍼를 테스트 중인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김남일 감독은 김영광 골키퍼를 아직 테스트 중에 있으며 김영광은 나이가 있지만 실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성남은 최근 자유계약 신분인 김영광을 영입하려고 검토 중에 있다고 하며 지난해까지 주전 골키퍼로 활약했었던 김동준이 대전으로 이적을 했고 이 이적으로 골문 공백이 생긴 상황입니다. 김남일 감독은 말하길 자신은 김영광 골키퍼와 국가대표팀 그리고 전남에서 같이 생활을 했다라고 말하면서 김영광이 지금까지 한 커리어 그리고 경험과 노하우가 분명히 있고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는 선수이며 영입이 된다면 팀의 플러스 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영입이 결정된다면 팀 전력 상승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김영광 골키퍼가 서울 이랜드를 이제 나왔고 아마 1부 리그에서 보지 않을까. 뭐 1년 단기 계약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2년 계약할 수도 있겠지만 나이가 확실히 많죠. 골키퍼가 나이 많아도 뛸 수 있는 포지션이라고는 깨버렸어. 아씨. 하지만 그래도 이 나이를 생각하면 단년 계약은 좀 하기 힘들겠고 단년 계약으로 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시즌 종료 후에 카리우스는 리버풀로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리버풀이 이번 여름 이제 카리우스의 원 소속팀 복귀를 앞두고 있고 이제 카리우스가 리버풀로 복귀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리버풀은 이미 카리우스에게 새 팀을 찾아봐도 좋다라고 통보를 했다라고 합니다. 리버풀에서 베식타스로 2년 임대된 카리우스는 올해 여름 계약 만료로 리버풀에 복귀할 것입니다. 리버풀의 한 소식통은 리버풀이 다음 시즌 1군 팀에 카리우스를 넣을 생각이 없다고 전달을 했고 클롭 감독은 이미 카리우스에게 새 팀을 찾아볼 자유를 주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리버풀은 카리우스의 완전 이적을 원하고 있으며 클롭은 카리우스를 1군에 다시 등록할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베식타스는 카리우스 2년인데 700만 파운드, 110억을 지불했지만 임대를 완전 영입으로 전환시키지는 않을 생각이라고 합니다. 얘들도 써보니까 똥이라는 걸 아는 거지. 110억을 이렇게 버리는구나, 베식타스가. 지네 팀에 있는 애들 쓰지. 굳이, 아이고야. 이번 시즌까지는 뛰고, 올 거예요. 기네슈 감독이 베식타스 있을 때 별로 안 좋아했죠, 정말. 지금은 기네슈 감독이 터키 대표팀 감독으로 갔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독일 가, 독일. 독일 가버려! 수원 좋네? 수원 와라, 카리오스. 자, 웬만해서는 뭐라 안 드리는데 저분은 아까부터 헛소리를 많이 하네요. K리그는 외국인 골키퍼를 데려올 수가 없습니다. 제발 좀, 뭐 놀리는 것도, 까는 것도 제대로 좀 알고 하면은 좋을 텐데, 그냥 막 지르는 거야, 그냥. 일단 뭐, 머리 나온 대로 그냥, 필터가 없으니까. 노리치의 샘 바이런 풀백은 부상으로 시즌 아웃을 당했습니다. 레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 샘트링 부상을 당했는데, 올 시즌에는 이제, 아무래도 필드에서 볼 수가 없을 거라고 하네요. 오, 신발이 금색이야. 저분한테 뭐라 하는 건 아니고, 저분 아까부터 좀 나대더라고요. 나댈 때, 사실 나대는 거, 꼭 똑똑해 나대는 거 아니지만, 어그로성은, 그래도 좀, 지식을 겸하고 어그를 끌어야 사람들이, 열받는데 할 말이 없군! 이렇게 되는데, 아무도 모르고 그냥 어그로만 끌면은, 진상이죠, 요즘에는. 요즘에는 배우신 분들이 어그로 끌거든요. 어그로도 이제 좀, 뭐랄까, 지능적으로 끌어야지. 끌 거면.
그러니까 어그로 중에 이제 뭐랄까 제일 스트레스 받는 스타일이 어떠냐면 잘 알아. 정말 팬보다 더 잘 알아. 그래서 뭘 할 수가 없어. 아, 저 어그로 맞는데 아, 쟤 너무 똑똑해. 아, 쟤 너무 약간 지능적이야. 요런 게 진짜 요즘엔 핵심 어그로죠. 옛날처럼 막 뭐 이것저것 끌고 다니는 거는 방구차죠, 방구차. 네. 노리치가 저번에 그 레스터시티와의 경기 볼 때 부상을 당했죠. 그래서 중간에 교체돼서 나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 햄스트링 부상이었고 이번 시즌에는 복귀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이게 사실 이 유니폼은 웨스트햄인데 지금 노리치예요. 샘 바이람 검색하니까 노리치 그 사진은 나오긴 하는데 워낙 화질이 안 좋아가지고 일단은 웨스트햄 시절에 그 유니폼을 대체를 좀 했습니다. 자, 뭐야? 조던 구독자 10,000명 안 됨. 맞습니다. 10,000명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미국 레알 솔트레이크는 이탈리아 국적의 쥐세페 로시를 영입을 했습니다. 레알 솔트레이크는 올림픽 득점왕이자 전 맨유와 비아레알의 공격수였던 이 쥐세페 로시를 데려왔대요. 여기 보시면은 맨유의 유니폼도 보이고 비아레알 유니폼도 보이고 비아레알에서 오래 뛰었다. 그 다음에 이제 피오렌티나 시절과 이탈리아 국가대표팀 시절 그리고 이제 레알 솔트레이크 유니폼을 또 입고 뛰네요. 로시 뭐 이름 뭐 워낙 유명한 선수가 한데 지금은 좀 미국에 갔네 결국에. 이탈리아 국적의 유명한 선수들, 이탈리아 국적 중에 이제 이제 국가대표팀을 찍고 뭐 미국 MLS 진출한 선수가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뭐 대표적으로 지오빈커가 있었고 지금은 지오빈커가 없지만 미국에 또 이제 로시가 또 가게 되었습니다. 아 피렐로도 있었지, 그렇지, 맞지? 피렐로도 뉴욕 레드불스에 있었으니까. 자, 다음 소식은 오바메양은 유로파리그 32강 2차전이 끝난 뒤에 인터뷰에서 팀의 탈락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오바메양은 올림피아코스와의 경기 후 인터뷰에서 말하길 경기 결과가 정말 실망스러우며 오늘 우리는 경기 흐름을 좀 놓친 것이 많았고 결과는 그 대가이고 마지막 순간의 골은 너무 불운했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바메양은 마지막 그 순간에 자신에게 그 찬스가 왔잖아요, 한번. 그 기회가 어떻게 나한테 이런 기회가 갑자기 왔었는지 이해가 좀 안 됐대요. 그래서 뭐 물론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슈팅까지 때려 보았지만 좀 집중력 있게 뭐 해결하지는 못한 부분이 좀 그게 사실 걔네 수비수 맞고 이제 오바메양한테 떨어진 거라 오바메양도 뭐 준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찬스에서는 오바메양이라면 좀 박스 안에서의 오바메양이라면 좀 기대를 했었는데 그냥 나가버렸죠. 네. 마르티넬리가 훨씬 더 어리고 한데 선배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오바메양이 표정이 진짜 안 좋더라고. 그 기회 날리고 나서는 그리고 경기 끝나고 나서도 약간 충격? 아닌 충격을 또 받은 것 같았고. 이게 오바메양 탓을 할 게 아니에요. 그 라카제트가 그리고 베린 그리고 이 세바요스 몇몇이 너무 별로였어요. 몇몇은 자기 목 했다고 보고 또 몇몇은 또 자기 이상의 몫을 했기도 하고 근데 몇몇이 그 몇몇 다 찝어서 얘기하면 뭐하지만 그래도 이제 아무튼 1인분도 안 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사람만 그냥 머릿수만 잡아먹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진짜. 그리고 마르티넬리를, 저도 경기 보면서 마르티넬리 빨리 좀 쓰라고. 아니, 걔 누가 조일링가 걔 왜 낸 거야? 현지에서도 마르티넬리 왜 안 썼냐고 엄청 뭐라 하더라고. 정말. 아무튼 뭐 끝났지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상황이 너무 좀 아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데, 어떻겠습니까? 뭐 결과는 뭐 탈락을 했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이제 리그에 많이 집중해야겠죠. 네.
아, 답답하더라고요. 나도 이제 리버풀 말고는 아스날이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아, 진짜 이거 진짜 오바메양 인생골 같은 시저스킥이라고 봐야겠죠? 정말 정말 멋있게 넣었는데 폼도 너무 우아하고 정말 게임에서나 보던 아니면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슛이었는데, 영화에서나 뭐 축구 관련 영화가 그렇게 많진 않지만 그래도 막 우리가 만화책이나 있는데 보면은 막 경기 끝나기 직전 연장이 터지는 뭔가 주인공의 골 같은 모습이었는데, 이게 해피엔딩이 안 되네요. 네. 슬램덩크예요. 안타깝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이번 여름에 파비앙 루이지에게 오퍼를 넣을 것이라고 합니다. 나폴리는 이번 여름 나폴리 파비앙 루이지에 대해서 레알 마드리드 오퍼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 하는데, 이건 재계약이겠죠. 현재 스페인 국가대표 출신인 파비앙 루이지는 이번 시즌 나폴리에서 핵심 선수로 활약을 하고 있으며 모든 대회를 통틀어 31경기에 출장을 했고, 이제 이번 주 화요일날 바르셀로나와의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두는 경기가 있었음에, 이 파비앙 루이지가 얼마나 또 괜찮은 선수인지 알 수 있는, 오늘 얼굴 되게 빨갛다 부분이었죠. 네. 오, 엄청 빨개. 그 경기에서도 90분 동안 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가 중앙 미드필더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으며 몇 달 안으로 그에게 7천만 유로 935억이라는 가격을 입찰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탈리아 칼치오 메르카토가 보도를 했는데, 지단 감독은 미드필더 옵션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파비앙 루이지 영입을 준비하고 있고, 레알 마드리드의 장기간 트리오였죠. 카세미로, 모드리치, 크로스, 이 삼각편대. 그리고 이제 현재는 신흥 세력 우루과이 출신의 눈찍기 발베르데에게 추가적인 옵션 같은 걸 이제 넣으면서 경기에서 발베르데가 자기 역할 이상의 몫을 또 해주고 있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 기존의 선수들이 나이를 먹고 있고 활동량에서도 이제 좀 약간 점점 떨어짐을 확인되니까, 그래서 이 파비앙 루이지가 레알 마드리드로 온다면 약간 플레이메이커형 스타일로 경기를 치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도 좀 하면서 이런 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이 왼발잡이인 파비앙 루이지는 다양한 미드필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서 다재다능한 선수로 이제 평가받고 있고, 그는 이번 시즌 31경기에서 3골을 기록하고 있으며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단 1분도 배제가 되어 본 적이 없습니다. 아주 엄청나게 가투소 감독이건 이전 안첼로티 감독이건 이 파비앙 루이지만큼은 아주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기도 합니다. 황희찬과 재계약이 어렵다고 인정한 잘츠부르크는 현재 황희찬의 대체자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올 시즌 잘츠부르크에 잔류한 황희찬이 여름에는 빅리그 진출 가능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잘츠부르크 또한 그와 이별을 어느 정도 받아들인 분위기이며, 크리스토프 잘츠부르크 단장은 오스트리아 일간지인 테어 슈탄다드를 통해서 말하길, 황희찬은 현재 우리 팀과 재계약이 좀 어려울 것 같다. 이제 황희찬의 계약은 잘츠부르크와 내년 6월에 종료가 되는데, 황희찬은 이달 초 후반기가 시작된 후에 한 골, 1개의 도움을 더해서 올 시즌 현재 24경기에서 10골, 11개의 도움을 기록하는 아주 빼어난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리옹 팀에서는 황희찬의 가치를 엄청나게 높게 평가하고, 그리고 황희찬을 꼭 데려오고 싶어하는 선수의 유형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황희찬이 좀 저돌적이고 공격적인 팀, 리옹처럼 그런 팀에 가면 좋긴 하죠. 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또 그 프랑스 리그의 중계 시간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막 팬들이 선호하진 않을 거예요. 리옹이 참 좋은 팀이고, 리옹에서 1, 2년만 있으면 정말 진짜 좋은 팀으로 갈 수 있는 교두보가 되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 리옹이 좋긴 하지만 당장 또 황희찬 뛰는 걸 보고 싶은 마음을 생각하면 프리미어 리그의 중하위권 팀이라든지 이런 팀으로 가는 것도 또 더 원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리그도 중요하니까 팬들에게는. 그러니까 어느 게 황희찬 선수에게 도움이 될까,
뭐 생각해 본다면 이것저것 좀 다르겠는데 고민되네요. 아무튼 뭐 이번 시즌 분명 이적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계약 기간도 이제 1년밖에 안 남았고 시즌 끝나면 그리고 황희찬은 재계약할 마음이 없어요. 얘도 홀란드하고 미나미를 보면서 얘도 당연히 떠나고 싶겠죠. 그 이번에 겨울에도 떠나고 싶어서 구단에게 부탁을 했는데 구단에서는 팀 사정이 여의치가 않다. 뭐 너까지 나가버리면 우리 팀이 정말 많이 힘들어지니까 네, 그래서 6개월은 그냥 남는 걸로 치고 이번 시즌 뭐 어차피 이제 잘 해야 되니까 리그도 2위로 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32강 1차전을 프랑크푸르트 독일 원정에서 너무 못했기 때문에 잘츠부르크가 나가면 좀 위험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정말 이렇게 바로 위험해질 줄 몰랐죠. 그래도 리그는 좀 1위를 지키면서 유로파 리그에서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뭐 당장 리그도 어렵고 지금 유로파 리그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유로파 리그 32강 2차전 홈에서 열리는 경기에서는 관중들의 뭐 힘을 또 얻고 본인의 약간 또 미친 경기력도 나오길 바라고 하면서 뭐 기적을 한번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도르트문트의 엘링 홀란드를 영입하기 위해서 접촉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19살의 엘링 홀란드를 영입 전에 합류한 것으로 보이며 빠르게 움직이는 레알이 이미 도르트문트 측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스페인 마르카에서 나온 내용을 정리해보면 레알이 홀란드 영입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었으며 최전방에서 고민이 큰 레알이 이미 도르트문트 측과 홀란드 이적을 놓고 대화를 시작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보도가 사실이 된다면 레알의 움직임이 상당히 신속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공격 쪽에 고민이 컸다라는 이야기가 될 것이며 홀란드 이 선수가 호날두 이적 이후 확실한 득점원을 찾지 못하는 것이 큰 숙제가 된 레알에 이 홀란드가 오게 된다면 뭐 새로운 대응 방안 네, 이렇게 될 수가 있을 테니까 제가 레알의 스타일을 생각해 보면 아마도 물어본 거겠죠. 홀란드 팔 거예요? 안 팔 건데? 살게요. 안 판다고! 사겠습니다. 제가요. 안 판다고! 얼마면 되죠? 안 판다고! 이렇게 하다가 그럼 제가 제안을 하나 줘. MD7을 드리겠습니다. 돈 1,500억과 함께. 이렇게 하면 이제 그래? 그래? 이러면서 네. 이 공격 자원에 이제 대응 방어도 한 명 주면서 돈도 주면서 약간 어차피 당장 바이아웃이 발동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구단과 협상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이제 홀란드와 접촉을 하고 싶으면 당연히 구단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냥 레알이라면 그냥 그런 생각일 것 같아요. 얘 진퉁이구나. 도르트문트에 사는 거 보고 우린 좀 몇 년간 지켜보려 했는데 가자마자 저렇게 하는 거 보면 얘는 진퉁이구나. 어차피 시간 끌어봤자 더 비싸질 테니 지금 비싸게 사더라도 설령 지금 비싸게 사더라도 나중에 돈 더 오르기 전에 우리가 한번 뭐 해보자 해서 뭐 진짜 뭐 2천억 때리고 뭐 MD7 줄 수도 있고 결국에는 항상 이제 결국 지속적으로 지금 바추아이도 갔었고 파코 알카세르도 갔었고 했잖아요. 근데 물론 바추아이는 다시 돌아와서 발렌시아 뭐 이런 데를 임대 갔었지만 잘 안 됐었고 근데 바추아이도 도르트문트 시절 하면은 그렇게 막 당연히 얘만큼은 아니지만 홀란드만큼의 센세이션은 아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되게 잘해줬었고 팔코도 처음에 서브로 좀 뛰는 느낌으로 갈 때는 잘했는데 주전 가면서 좀 약간 애매모호해진 거지. 도르트문트가 보니까 이 공격수들을 되게 잘 써먹는 것 같아요. 잘 써먹는 거. 그러니까 이 분명히 싹이 있는 선수를 데려오는 거죠. 데려와서 그 팀에서 잘 적응 못하고 하지만 이전에 좀 잘했던 이력이 분명히 있던 선수를 데려와서 그런 약간 장점을 잘 키워주는 것 같아요. 도르트문트가 주변에 선수들도 좋고 하다 보면서 안 팔 것 같긴 하지만 그래 정말 레알이 도르트문트가 거절하지 못할 만큼의 제안을 또 할 수 있는 클럽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실 이 돈을 음바페에게 쓰면서 데려올려 했는데 그 자식이 요즘 싸가지가 너무 없더라. 그래서 우리는 근본이 있는 홀란드를 사고 싶소 해가지고 뭐
이 진짜 축구 이적 시장에서는 뭐 가끔씩 우리가 보잖아요. 네. 별의별 말도 안 되는 뭐 또 일이 있으니까. 뭐 또 기대도 되기도 하고, 네. 궁금하기도 하고, 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물론 마르카에서 이 보도가 된 게 다른 언론들이 인용을 해서 기사가 많이 나온 거겠지만, 기사는 좀 많이 나왔더라고요, 생각보다. 찾아보니까. 나는 이게 그냥 약간 가십처럼 나오지 않았을까 했는데, 그래도 건드려 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어본 건 맞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일단은 소스가 얘 얼마예요? 이건 하시랍니다. 이거는 물어봤어요. 여기서 도르트문트가 안 팔아요를 했을지 아니면 뭘 했을지는 약간 나와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레알이 물어본 건 맞는 것 같아요. 팔든 안 팔든 얼마예요? 물어볼 수는 있으니까 욕먹어도.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조금 약간 잊고 있긴 한데 이 레알하고 도르트문트가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과거 물론 이제 좀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어 그렇지 관계가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고 레알도 이제 도르트문트와 이제 거래를 터본 적이 있기 때문에 거래를 터봤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좀 약간 고슬고슬 잘 얘기했겠죠. 네. 뭐야 딱 상따봉이네요. 리버풀이 반다이크와 재계약 협상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리버풀이 버질 반다이크와 5천만 파운드, 780억이 넘는 대규모 재계약 회담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리버풀 측 소식통은 리버풀이 계약이 3년 반 남은 반다이크에게 리버풀에서 선수의 커리어를 마무리할 정도에 달하는 대규모 연봉 인상 및 이제 계약 기간 연장을 제시할 의사가 있다고 하며 페네이 스포츠, PSG죠. 리버풀의 페네이 스포츠 그룹은 차기 시즌을 앞두고 반다이크에게 재계약이라는 약속을 해주려고 하며 반다이크가 수령하고 있는 연봉은 기본급으로 주급 12만 5천 파운드, 2억이고 여기에 다양하면서도 수익성을 지닌 부대 조항들이 존재합니다. 그 부대 조항들을 보면 계약금으로 600만 파운드, 95억이고 로열티로 500만 파운드, 80억, 리버풀에서 150경기를 출전하면 또 400만 파운드, 65억을 준다고 합니다. 반다이크의 재계약은 이 득점과 클린시트 항목이 포함된 부대 조항들을 합쳐 이제 한 800억 정도 규모의 크게 합치면 이제 800억 규모의 계약을 이제 이루어지지 않을까. 뭐 반다이크가 정말 뭐 리버풀에 나는 뼈를 묻겠다 싶으면은 뭐 이런 계약도 이제 지금 반다이크가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다음 소식은 에버튼이 라이프치히의 포르스베리에게 오퍼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에버튼은 에밀 포르스베리와 사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독일 빌트지에 따르면 라이프치히는 이 선수가 나갈 경우를 대비해서 나겔스만 감독이 현재 원하는 플레이메이커를 보강하려고 준비 중에 있으며 그의 가격은 2천만 유로, 270억으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포르스베리 계약이 1억, 죄송합니다. 1억이 아니지. 1억을 갖고 싶은가 봐요. 죄송합니다. 네. 포르스베리 계약이 이제 1년 남았고, 이 포르스베리의 국적인 스웨덴 언론에서 말하길, 현재 포르스베리를 원한 팀들이 뭐 에버튼, 맨유, 토트넘, 아스날, 레스터 시티가 이 선수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포르스베리? 얘도 좀 왔다 갔다 해. 옛날만큼 막 한창의 막 그 라이프치히의 그때 포르스베리는 아니죠. 월드컵 갔다 와도 꺾였나? 아무튼 되게 핫했는데 지금 그 정도는 아니에요. 프리미어 리그가 이 명예 전당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올해 2020년 3월 19일 처음으로 2명의 입상자를 발표할 것이라고 하며 조건은 1992년 이후 은퇴 선수와 그 선수들의 이제 리그 경력만, 그러니까 리그 뭐 다른 거 챔스 이런 거 말고 오직 프리미어 리그 경력만 가지고 고려한다고 합니다. 이 전문가와 팬 투표로 이루어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해요. 네.
이제 명예전당 같은 거 사실 프리미어리그가 이거 진작에 좀 갔어야 되는데 아무튼 뭐 지금부터 이제 뭐 2명씩 뽑는가 봐요. 결국엔 이게 당장 뭐 처음부터 와 우르르 뽑을 수는 없고 이게 해가 지나면서 이 권위가 쌓이는 거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올해 2명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1992년 이후 은퇴 선수다 보니까 아마 그 언저리에서 잘했던 선수들 중에 좀 뽑을 생각이겠죠? 아마. 뉴캐슬은 훈련장에서 악수가 금지되었습니다. 뉴캐슬은 점점 더 커지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로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훈련장 내에서 악수를 금지시켰으며 스티브 브루스 감독은 인터뷰에서 말하길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선수와 스태프들끼리 악수를 하던 관례를 당분간 금지시킬 것이며 이러한 이유는 의사들의 권고에 따라서 의한 것이라고. 그래서 이제 뭐 축구를 훈련하면서 몸이 안 닿을 수가 없는데 아무튼 악수를 좀 당분간은 좀 금지시키겠다. 팀 차원적으로 금지를 시키겠다라고 합니다. 네. 발렌시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훈련장을 폐쇄시켰습니다. 발렌시아 지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발생했고 발렌시아는 선수와 관계자들의 위험을 줄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합니다. 이 스페인 당국의 권고대로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조치에 좀 더 강화를 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발렌시아가 이렇게 한 이유가 있는데 발렌시아 전담 기자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오는 바람에 요렇게 뭐 좀 약간 좀 훈련장 폐쇄도 좀 하고 좀 잠깐의 좀 변경이 있을 거라고 해요. 네, 어쩔 수 없는 지금 스페인 쪽도 이 바이러스가 점점 퍼지고 있는 상태라 이탈리아를 얘네가 가장 먼저 알겠지 뭐 이탈리아가 지금 제일 심하니까. 그래서 이탈리아를 좀 반면교사 삼아서 미리미리 좀 조심하는 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바르셀로나 쪽도 지금 터져가지고 거기도 뭐 지금 뭐 무관중 경기 나오네 마네 막 이런 거 막 예상하고 있거든요. 프리미어리그도 예상하고 있어요. 만약에 잉글랜드에 영국에 코로나가 퍼지게 되면 뭐 프리미어리그도 뭐 그렇게 한다고 막 미리미리 대비를 좀 하는 것 같아요. 네. 점점 퍼지다 보니까. 네. 내가 이 사진 아닌데. 잠깐만요. 뭐 간단한 뉴스인데, 사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잠시만요. 그래, 이걸 쓰자. 어쩔 수가 없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스태프들은 이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오늘 열렸던 새벽 경기죠. 유로파리그 경기에서 교체가 된 후에 한 행동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교체 아웃이 된 후에도 다니엘 제임스나 맥토미니처럼 바로 라커룸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벤치에 끝까지 남아서 팀의 경기를 다 보았고 팀의 승리를 지켜본 후에 뭐 이제 또 되게 매너 있는 플레이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관련된 스태프들이 정말 이번에 왔는데 어떻게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를 하고 생각을 하는지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이 프로페셔널함에 있어서 이 많은 이 스태프들 그리고 주변 선수들도 이 선수에 대해서 많은 감동을 받았다라고 해요. 네. 되게 약간 책임감 있는 선수인 것 같아요. 뭐 매너도 매너지만 축구를 대하는 자세나 이 본인이 이 팀에 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긍심과 자부심과 이런 것들이 상당한 것 같아요. 원래 참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디 가서 행동거지에 하나하나 자신이 맨유 선수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자각을 하고 잘 행동을 해야 되는데 여튼간에 뭐 현재까지는 뭐 이 브루노 페르난데스에 대한 칭찬 특히나 이제 현지에서도 이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다른 선수들이 해내지 못한 거를 온 지 얼마 안 된 이 선수가 해내고 있다는 것을 약간 일목면하게 이제 정리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은
이 플레이적인 스타일에서의 변화도 있지만 이 선수가 축구에 대한 스타일 자체가 되게 진중하기 때문에 주변 선수들도 약간 그런 좋은 분위기로 물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막 링가드처럼 나와서 막 춤추고 막 훈련장에서도 막 껄떡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뭐 밖에서 경기 끝나고 잘 지내는 건 잘 지내는 거고 대신 훈련장 안에서나 경기 뛰러 나온 이제 경기장 안에서나 그 안에서는 되게 진중하게 좀 약간 생각하는 플레이 이런 것도 하다 보니까 주변 선수들도 그런 좋은 분위기에 물든다. 뭔가 맨유 경기가 이제 좀 되게 약간 진지해지고 그 다음에 뭔가 이제야 뭔가 제대로 된 축구를 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라는 거죠. 네. 이 선수를 보면은 참 저도 보면서 아 되게 좋은 선수구나. 그 플레이도 잘 하지만 경기의 분위기를 바꿔줄 수 있는 선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맨유 경기 보는 게 이 선수 때문에 요즘엔 재밌어요. 슈팅도 좋고 패스도 좋고 이제 뭐랄까 결국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맨유가 이제까지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 같은 것들이 잘 융합이 되고 그 중에 사실 마타가 체력만 좋았으면은 완전히 시너지가 확 올라갔을 거예요, 솔직히. 이번에 마타도 잘했잖아요. 그리고 마타 보면은 마타가 참 항상 볼 때마다 그때 막 왔을 때 첼시에서 보여줬던 약간의 스피드가 지금보다 좀 좋았던 약간의 스피드와 이 활동량과 체력이 그땐 참 좋아가지고 좋은 선수였는데 지금은 그렇게 뭐 이렇게 막 쓰기가 좀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이해는 되지만 안타까운 부분도 있지만 뭐 여튼간에 이 선수가 와서 지금 잘 되고 있는 건 팩트니까 잘 시즌을 준비해야겠죠. 아무튼 어제 저희가 맨유 경기 보다가 너무 이제 찌발라가지고 아스날로 넘어갔는데 그때까지 참 잘했어요. 네. 좋은 선수예요 진짜. 재밌는 선수고 다음에 맨유 경기가 또 중계가 되면 꼭 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축구 뉴스는 모두 펜코에서 발췌했음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며 그 외에도 다음 카페인 락사와 FM네이션에서 좋은 기사들을 올려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함을 전합니다. 오늘의 축구 뉴스는 모두 펜코에서 발췌했음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시청해주실 때는 저 곰이 쪼곰 카카오에서 보는 분들 우리가 카카오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시는데 카카오에서 저 곰을 누르시면은 색다른 도네이션으로 들어갑니다. 눌러보세요 빨리. 눌러보세요! 다음에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헤어지는 걸로. 빠잇!